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힘쓸 때는 힘쓰고 조금 아낄 때는 아끼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인테리어는 친동생 앨리스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앨리스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현정 세라님의 친동생이고요. 여기 인테리어 뼈를 갈아서 했습니다. 여기 살고 사시는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여기 천장까지 좀 다 하신 건가요? 네, 여기 천장까지 다 했고요. 지금 인테리어 끝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 리모델링 하느라고 다 털었다 그러죠. 다 이제 다 제거하고 지금 그 전에 있던 거는 이제 바닥하고 방에 있는 등만 조금 살리고 나머지는 다 교체했습니다. 아, 제가 하나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 현관바퀴랑 문 색깔이 다른데 이건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래 리모델링을 정석으로 하려면은 현관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소 70에서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은 지금 랩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핑을 하지 못했고요. 기술자분이 오셔서 랩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옆에 있는 신발장도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신발장도 같이 랩핑을 해서 좀 동일한 통일감을 주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여기 현관 바닥에 여기 사이즈도 원래는 블랙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랑 너무 안 맞아서 여기까지 랩핑을 하고, 그리고 바닥 그 타일까지 교체를 해서 조금 이제 새집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근데 타일이 신기한 게 사이가 원래 흰색 아닌가요? 타일은 흰색으로도 매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도 매지가 넣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두운 색으로 한번 매지를 넣어봤고요. 다른 집은 흰색으로도 매지 넣은 집도 있고 그래요. 그건 취향 차이예요. 네. 거실이 정말 예뻐요. 이 조명들은 최신 트렌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 조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등이라고 해서요. 이 라인등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매립해서 한 라인등이고요. 라인등이 사실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가장 최신 트렌드고, 그리고 그냥 일반 거실등보다 조금 더 주면은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실을 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조도인데요. 등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실 조명 그 조도가 한 75에서 100W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잘 계산하셔가지고 요거 매입등이랑 라인등이랑 같이 이제 몇 개를 넣을지 좀 고민하면서 하시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조명은 이제 인치가 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인치가 이제 매입등 같은 경우에는 6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작은 인치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3인치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조금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개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도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컬러도 지금 이제 주광색이라고 해서 좀 약간 부드러운 하얀색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눈이 피로하지 않게끔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 집이 원래 매립등이었나요? 맞아요. 이 집은 원래는 그냥 일반 거실등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천정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여기가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부분은 좀 얼룩도 지고 많이, 그래서 거실만한 천정을 다 깠어요.
그 깠다는 거는 이제 손정을 철거를 한 거고요. 철판을 철거하고서는 이제 새로 목수가 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합판을 까는데 그 전에 매립등을 하려면은 전선을 따놔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합판 치기 전에 따놔야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은 그 매립등 자리에다가 이제 하나씩 그걸 뭐라 그러지? 접붙인다 그러나 뭐라 그러지? 뿌라치 시킨다 그러나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예, 하나씩 이제 그 위치에다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판을 쳐야지 우리가 어디에 매입등 전선이 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등도 그렇고 라인등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그 간접등이라고 하죠. T5 등도 달 예정이었는데 전선이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간접등은 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간접등까지 하면은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천정 치기 전에 꼭 선을 따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천장이 쳐 있는 집이라면은 그거는 꼭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등 하나에 3만 원 말씀하시더라고요. 등 따는 것만. 그러면 여기는 한 30만 원 등 그 라인만 전선만 빼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죠. 아,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여기 있는 몰딩이 흰색이네요. 원래 흰색이었나요? 원래 몰딩이 여기는 이제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몰딩이 이렇게 위에 몰딩하고 밑에 걸레 바지하고 다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일부러 이제 하얀색으로 좀 요즘에는 이제 화이트가 대세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몰딩으로 했고요. 바닥도 요즘은 이제 라인이 없을수록 많이 선호를 해서 이제 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4cm 몰딩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문도 다 했어요. 문은 문선을 9mm 문선, 12mm 문선 뭐 이런 것 많이 선호해요. 저희 한번 9mm 문선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9mm 문선을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밖에는 9mm가 보이지만 안에는 똑같이 이제 두꺼운 문선이 되는데 밖에 9mm다 보니까 벽하고 문선 사이가 마감이 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합판으로 쳐서 마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목수 비용과 합판 비용이 또 들잖아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마감을 뭐 퍼티나 아니면은 우레탄 이런 걸로 마감을 하시고 사포질로 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놓으시면은 도배하시는 분이 와서 그냥 도배 싹 하면은 조금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엄청 깨끗한데 네. 이거 바닥도 새로 하신 건가요? 바닥은 좀 상태가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닥은 좀 살려야겠다 해서 인테리어 시작할 때부터 바닥을 살리는 걸로 했고요. 여기를 다 철거를 하니까 정말 문도 다 뜯고 천정도 다 뜯고 먼지가 엄청 났거든요. 거기다가 목공하면서 가루 날리고 뭐 도배하면서 뭐 실리콘 다 바닥에 덕지덕지 붙고 그래서 보양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지저분했었어요. 그 전에 살고 계셨던 분도 엄청 지저분하게 쓰셨고요. 그래서 바닥을 살렸는데 그 살리는 과정에서 제가 뼈를 갈아서 네,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PB1이라고 있어요. 이제 너무 더러울 때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실리콘 같은 게 도배를 하면서 실리콘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실리콘을 쏘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일하시는 분이 자꾸 이제 스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덕지덕지 껌처럼 이렇게 붙어버려요. 아무리 손으로 하고 아무리 헤라로 해도 절대 안 되는데 이제 PB1이라는 약품을 뿌려서 헤라로 살짝 밀면은 금방 청소가 되거든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청소를 해서 바닥을 살려서 조금 경비가 절약됐습니다. 창문도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창문은 여기 빌라가 사실 오래된 빌라가 아니어서 이 창은 그래도 깨끗하고 요즘 창이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 창과 도배 사이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몰딩을 붙인 건데요. 이 몰딩은 필름 작업이 되어 있는 몰딩으로 와서 목수분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창문도 새로 하신 건가요? 오래된 빌라가 아니어서 창문을 살리는데 이 창문 컬러가 블랙이었어요. 그리고 안쪽은 나무색이어가지고 창문은 다 필름 작업을
작업을 했고요. 창문 필름 작업을 했을 때 주의하실 게 필름만 하고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요 사이에 실리콘도 다 싸줘야 되거든요. 요 실리콘은 이제 저희가 직접 쌌고요. 실리콘 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싸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하이샤시처럼. 부엌이 정말 예뻐요. 저 이거 유튜버에서 최신 트렌드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거 부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최신 트렌드 좋아해가지고요. 요즘 유명한 유튜버 많이 참고했는데요. 요즘에는 몰딩을 없애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선을 가능하면은 많이 안 남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여러 군데 견적을 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봤는데 대부분 다 몰딩을 넣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딩 안 넣는 이제 싱크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주문을 한 거고요. 상판도 여기 12T거든요. 굉장히 얇은 상판이에요. 이 상판도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얇은 걸로 선택을 했고, 상판 인조 내려서 이 위를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선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없애는 그런 스타일로 했는데, 마침 여기 싱크대 하시는 분이 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타일도 여기는 지금 1200 해가지고 좀 큰 타일로 붙였어요. 큰 타일이 사실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이제 부엌은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또 항상 보이는 부분이고 해서 깔끔한 느낌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큰 타일로 했어요. 싱크대가 싱크볼이 굉장히 넓어요. 사각볼이라고 요즘에 백조 싱크볼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다 사제잖아요. 그래서 이 싱크볼도 사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백조 싱크볼 이제 친구로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해서 설거지하고도 바로 이제 보관을 같이 할 수 있게 큰 사이즈로 했고요. 네, 백조 싱크볼 이 스타일로 하면은 이렇게 안에 매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셀프로 싱크볼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작업하는 게 있어서 조금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더 들여가지고 이제 싱크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사각 싱크볼 중에서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싱크볼만 바꾸고 싶으면 그런 스타일로 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고 또 다른 집은 그런 스타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스타일로 한 이 싱크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거북목 수전도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얘가 제품이 이제 원래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물론 사제로 해가지고 네, 제가 따로 주문해서 원래는 싱크대에서 이제 수전이랑 가스레인지를 같이 해서 견적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수전이랑 싱크대는 제가 이제 가성비 좋게 찾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해서 계약을 했고요. 가스레인지도 이거 말고 인덕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빌라다 보니까 빌라들은 인덕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기 연결할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인덕션을 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인덕션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 상황에 맞게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상부장 라인도 다 이렇게 맞췄고요. 후드는 어디 있나요? 후드도 요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조금 더 내려오고 상부장 위로 올라와서 이제 선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후드장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 라인으로 쭉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군더더기 없게 가능하면은. 네. 상부장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똑같은데 얘는 조금 특징이 조금 이제 이렇게 요 정도 그냥 신경 쓴 거. 네. 천천히 열리네. 닫히네요. 네네. 그리고 인상적인 게 타일의 시작점이 딱 모서리인데 이 부분도 신경 쓰신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큰 타일이니까 큰 타일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게 큰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에 좀 이제 작은 부분 잘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도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엌에서 가장 신경 쓰시고 애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선을 가능하면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몰딩도 가능하면 얇게, 이제 문선도 가능하면 얇게 그렇게 했는데요. 부엌도 그래서 이제 얇게 몰딩도 다 없애고 이제 인쇼 스타일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 많이 참고해서 했고요. 사실 인쇼가 비싸요. 근데 여기 이제 가성비 좋게 하느라고 그만큼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느낌만 따라가면 되니까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 문이었어요. 보통 문들은 다 밖에서 안으로 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밖에서 밖으로 나오는 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작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작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변기를 넣고 문을 안으로 열면은 변기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얇은 문선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얇은 문선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수님이 절대 안 된다. 여기는 두껍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라인을 다 선으로 통일했는데 얘를 두껍게 하면은 제 인테리어 컨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인터넷으로 막 찾았어요. 밖에도 몰딩을 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바깥으로 열면서 그래서 찾아가지고 목소님한테 그거를 제시해 줬어요. 링크를 보냈어요. 그때 목소님이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온 그런 얇은 문선이에요. 엄청 신경 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워낙에 작아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깔끔한 걸 위주로 하고 좀 넓어 보이는 걸 위주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장을 이제 거울이 붙어 있는 그런 수납장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슬라이딩 수납장은 아무래도 가운데 선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잘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없는 플립 수납장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이제 무광 수전으로 그 주방에 있는 수전과 동일한 그런 느낌의 무광 수전으로 그렇게 했고요. 화장실 할 때 꼭 콘센트는 방음 콘센트라고 해서 물 많이 닿지 않게끔 딱 뚜껑 있는 콘센트로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일반 콘센트보다 조금 더 비싸요. 등도 이제 거실 등하고 조금 통일감 있게 화장실 등 이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6인치로 좀 큰 걸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등도 3인치로 작은 걸로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고요. 화장실이 좀 작은 집은 돔 형식으로 이제 위로 볼록하게 올라오게 라운드 형식으로 천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집은 이제 선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천장 마감도 선으로 평면 마감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방 설명 부탁드릴 건데요. 콘센트랑 보일러는 이번에 바꾸신 건가요? 네, 콘센트랑 보일러는 재활용했어요. 사실 이 집이 이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바꿀까 했었는데 깨끗해서 그냥 매직 블럭으로 다 닦으니까 꼭 새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방은 천정 조명을 새로 구입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거실 철거할 때 보니까 거실 조명이 그때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조명이 2개가 있어서 이거를 방에 하나씩 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비용이 그래도 좀 세이버 되잖아요. 그래서 방에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달라요. 거실은 좀 따뜻한 색깔이라면은 이제 방은 좀 밝은 색깔이죠. 그래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런 집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힘쓸 때는 힘쓰고 조금 아낄 때는 아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방도 한번 볼게요. 이 방 등이 이제 그 2개 중에 하나고요. 안쪽에 있는 샤시는 다 몰딩 필름 작업을 했는데요. 바깥쪽 샤시는 필름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나무색이고요. 어차피 바깥에는 잘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베란다만 조금 깨끗하게 물 청소를 했는데요. 여기가 환기를 많이 안 한 집이어가지고 천정에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천정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락스를 한번 잔뜩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곰팡이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락스를 시간차를 두고 한 3-4번을 뿌렸더니 흘러내리면 닦고 흘러내리면 닦고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설명 짱 최고. 부끄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실 게 아마 여기 몇 평인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 맞아요. 여기 얼마 먼저 몇 평이지 모두? 여기는 37.92제곱이어가지고요. 평수로 따지면은 11.5평이고요. 그냥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는 한 15평, 16평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다 털었잖아. 다 털었어. 바닥 빼고 다 털었어. 근데 돈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들었어.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좀 올랐더라고. 그러게. 우리 예상보다 더 들었지만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되게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요 라인 등이랑 요런 이제 싱크대랑 요런 거가 조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라인은 네가 했잖아. 네가. 언니가 되게 싫어했잖아. 돈 많이 든다고. 나돈 좀 적게 들게라고. 응. 그래서 내가 몸을 갈아입어. 그래서 모두 얼마 들었지 여기? 모두 지금 1,400이 조금 안 들었어요. 1,400 정도 들었고 네. 원래 인테리어 업체를 써서 하면 얼마예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원래 하면 얼마 정도 들까? 인테리어 업체 한 2천만 원 들지 않을까? 3천만 원 들지 않을까? 왜냐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각각의 전문가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세팅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그치. 관리하는 비용이나 각각의 자재들을 구매하는 비용이나 여기에 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절충해서 한 2,500 정도 들지 않을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네. 네. 2,500만 원 들면은 합리적이에요. 퀄리티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셀프로 하는 것도 나름 보람 있고 가성비 있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힘줄 거, 힘 뺄 거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기간은 원래 2주를 잡았는데요. 근데 조금씩 늘어져서 거의 3주 걸렸어요. 맞아요. 추석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문 부분에서 안으로 이렇게 처음에 제작을 했는데 바깥으로 빼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주는 걸리고요. 보통 뭐 아파트들 인테리어 한다 막 그러면은 5주에서 6주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3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분들을 딱딱 시간 맞춰서 거의 많이 미스 없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타임이 보통 9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원래 도착은 7시에 하시거든요. 차가 막히니까 미리 출발해서 7시 도착했다가
민원을 고려해서 너무 일찍 쾅쾅거리면은 안 되니까 한 9시부터 시작을 하면 크게 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빌라는 그렇게 막 민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일일이 다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낙찰 받아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3주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럼 보통 얼마 만에 나가세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거래가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가격 맥스로 내놓고 조금 안 나가면 조금 내리고 조금 안 나가면 조금 더 내리고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나가거든요. 근데 요새 시장에서는 얼마큼 조금 더 내려주면 더 빨리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잘 해놨으니까 인테리어를 문의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의하는 것만큼 이렇게 계약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이 동네에서는 가장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이제 신혼부부들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신혼부부들이 딱 오셔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썩은 빌라를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신 스타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저희의 투자 방법이죠. 바로 이런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썩은 빌라를 최고가의 전세가로 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물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걸 다 해줬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바꿔? 어머. 해가지고 봐봐. 이거 까맣네. 인테리어 뼈를 갈아서 했습니다.